한국항공회의소는 12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임시위원 총회를 열어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회장 자리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문화예술 분야에 5년간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발전소들이 잇따라 가동이 정지되며 전력수급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월요일 코스피 지수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광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연기금을 앞세운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2% 오른 1884.8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하락 마감했지만 코스피는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704억 원어치를 사들인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935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장 초반 매수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 554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고 개인도 42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중국의 주요 경기 지표 호조 소식에 철강 금속 업종이 2%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기계 운수창고, 화학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의약품, 보험, 금융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올랐습니다. 반면 KB금융과 삼성생명, SK텔레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기업 인수 합병을 한 업체들의 주가가 아주 흐름이 제각각이라고 하던데요. 상세히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최근 상장사들의 인수 합병이 줄을 잇고 있지만 주가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일반적으로 M&A는 호재로 인식되지만 실제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M&A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합병 목적이나 방법 등을 세심하게 따져본 다음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제일모직은 4.11% 오른 88,700원에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독일의 노바 LED를 인수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9일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독일 유기발광 다이오드 제료업체인 노바 LED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우영 KDB 대우증권연구원은 노바 LED는 유기전자 분야 전문 기업으로 OLED 분야에서 5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유기재료를 납품하고 있다며 제일모직은 이번 인수를 통해 OLED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시장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T도 지난 9일 KT캐피탈의 투자 사업 부분을 분할해 흡수 합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가는 변동이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KT 측은 그룹 내 통신과 금융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강화하고 KT캐피탈은 여신금융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BC카드의 자회사 편입은 KT에 긍정적이라며 모바일 카드 등 통신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BC카드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KT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M&A가 호재로 작용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호재로 인식되지 않거나 반짝 효과에 머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지난 7일 하이트진로가 지역 소주를 생산하는 보배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주가는 인수합병 발표 이후 4거래일 만에 약 6%가량 하락했습니다. BTC 정보통신도 지난 7일 장마감 이후 IT 서비스 업체인 일근인프라와의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인수자의 입장에서 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단기 재무 상황 개선을 노린 인수합병도 많다며 인수합병의 목적이나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의 최종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흐름을 듣고 싶습니다.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주말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비 판정이 이미 나와 있어 결과가 예상됐었던 데다 미국 내 판매 금지된 제품들이 모두 구형 제품이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16% 오른 123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1% 이상 오르며 ITC 결정에 대한 우려를 씻어냈던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 외국인 매물이 나오며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판매 전성기를 지난 구형 제품들입니다. 실제 ITC의 결정에 따라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는 제품은 갤럭시 S, 갤럭시 S2, 갤럭시 넥서스 등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12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임시위원 총회를 열어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회장 자리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서울상의회장은 관례에 따라 대한상의회장을 겸하게 됩니다. 대한상의는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회장을 수장으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박 회장은 상의회장을 국가 경제와 상공업계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임 회장이 이룩한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15년 3월까지 손 전 회장의 자녀 임기인 1년 7개월가량을 채우게 됩니다. 박 회장의 서울상의 회장 선출로 두산그룹은 고 박두병 초대 회장과 전문 경영인인 정수창 전 회장, 박용성 전 회장에 이어 총 4명의 상위 회장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2일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나머지 부족한 세수 확보는 경기 활성화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문화예술 분야에 5년간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문화예술진흥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단은 이 협약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 향후 5년간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가의 예술 공연과 특강 등이 펼쳐지는 문화예술 캠프를 운영하고 올해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 합창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공연 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사랑 바우처 지급을 늘리고 문화예술 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습 지원비, 해외 콩쿠르 및 공모전 출전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하며 연주 무대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됩니다. 발전소들이 잇따라 가동이 정지되며 전력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력거래소는 12일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인 8,050만 킬로와트에 달해 상시 수급 대책 시행 후 예비 전력이 195만 킬로와트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진 3호기 고장으로 예비력을 160만 킬로와트로 낮췄습니다. 발전 용량 20만 킬로와트급인 서천화력발전소 2호기도 이날 오전 7시 8분 해수 순환 펌프 고장으로 일시 정지했다가 약 1시간 만인 오전 8시 4분 재가동돼 전력 수급 개통에 다시 병입되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전력당국은 수급 위기 비상이 발령되면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적으로 민방위 사이렌을 울려 정전 상황에 대비토록 할 방침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기업과 정부, 가계 전체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해 219%,
내년 230%, 내후년 24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 2007년 153%에서 작년 209%로 5년간 56%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부채는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을 막으려고 2008년 말부터 사회 간접 자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선 이후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중국 합작사인 가오화 증권은 중국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등을 포함한 기업 부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해 173%, 내년 183%, 내후년 19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주요 재벌 그룹의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3대 권력기관 출신 사회이사가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말 기준 국내 30대 그룹 사회이사는 788명으로 작년 6월 말 799명보다 11명 줄어든 반면 3대 권력기관 출신 사회이사는 120명에서 131명으로 11명 증가했습니다. 현재 검찰 출신 64명을 비롯해 국세청 출신 45명, 공정위 출신 22명이 사회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으며 전체 사회이사의 16.6%를 차지해 전년 15%보다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취임하면서 중화민족의 부흥, 즉 차이나 드림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서울경제신문 유병원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의 차이나 드림, 외국 기업에게는 반대로 악몽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다논, 폭스바겐, 애플, 올 들어 중국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현지 언론의 비판적 공세에 시달린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와 언론의 압박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에겐 시 주석 체제가 나이트메어, 즉 악몽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이른바 시리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래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우연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게 이들 기업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FT는 시 주석이 취임 연설에서 중국의 경제력에 맞는 자신감 있는 접근을 암시한 이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수사와 현지 언론의 폭로성 보도가 일상적인 일이 됐다면서 새 지배체제 아래 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유달리 조사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 중국 당국에 의해서 이 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어디이고 또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십시오. 네. 실제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또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지난 10일 중국 당국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에 대해 뇌물죄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주 중국의 한 언론은 사노피 직원들이 지난 2007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의 79개 병원에 169만 위안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중국지사 직원 4명이 뇌물수수 및 탈세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 상태에서 나온 사건이어서 외국 기업이 체감하는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7일 미국의 미드 존슨 뉴트리션, 프랑스의 다논, 뉴질랜드의 폰테라 등 6개 외국 분유업체에 가격 담합 혐의를 적용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의 도합 금액은 무려 6억 7천만 위안에 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특히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표적 수사가 적대적인 언론 보도에서 더욱 뒷받침되거나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향한 언론의 표적 보도도 최근 급증하는 형국인데요. 중국 주간지 시대주간은 지난 6월 후난성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암웨이사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사망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보도에서 암웨이 측이 책임 회피를 위해 다이어트 프로그램 모집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28만 위안을 위로금으로 제시했다면서 암웨이 측이 피해 보상을 하는 만큼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3월 자사 차량 변속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중국 관영 CCTV의 보도 이후 차량 38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애플 역시 지난 4월 초 불성실한 애프터 서비스를 지적한 중국 언론의 보도 이후 팀 쿡 CEO 명의로 사과 광고까지 내야만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당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압박,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가격 담합 혐의로 중국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한 분유업체 담당 변호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인들은 중국 정부나 언론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란 낌새를 알아챘다며 중국 기업들에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반문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겐 들이대지 않는 엄격한 잣대를 글로벌 업체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외국 기업 압박은 중국 기업들의 부패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사전 수순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제약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애널리스트 스티븐 빙은 최근의 기류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국영기업을 추적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구조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외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유병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을 감안해 12일부터 5일간 자체 발전기를 돌려 전력난 해소에 동참합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광화문 금호 아시아나그룹 사옥,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 평택공장, 아시안항공 본사, 아시아나 IDT 데이터센터 등 각 사업장에서 발전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사업장별 하루 5시간에서 9시간 자체 발전기를 돌리고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하면 5일간 약 2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주가 지나서도 블랙아웃 위험이 지속되면 이달 셋째 주와 넷째 주까지 최대 3주 동안 발전기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09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47.34%로 연초 지분율 50.45%보다 3%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47%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난 2009년 12월 1일 47.32%를 기록한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6월 JP모건이 삼성전자의 올해 순이익 전망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분기 세계에서 팔린 스마트폰 5대 중 1대는 중국 상표를 단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ZTE와 화웨이, 레노버, 쿨패드 등 중국 4개 업체의 2분기 스마트폰 점유율 합계가 19%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중국 업체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에 이어 4위에서 7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업체들 중 선두업체인 ZTE는 세계 3위 업체인 LG전자의 근소한 차이로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펜텍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이달부터 자발적으로 월급의 10%에서 35%를 깎기로 했습니다. 펜텍의 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펜텍의 20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 지난해 3분기부터 끊기고 나서 4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펜텍은 퀄컴과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제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